60대 이상이라면 매일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반찬,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실제로는 몸속에서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인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가공육, 단 음식, 짠 음식처럼 노년층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몸속 세포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햄, 소시지, 단 음료, 짠 반찬을 즐겨 드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조각, 소시지 반찬, 달콤한 커피 한 잔. 이런 식단이 평범한 하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의 식습관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더 이상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이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환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3번 먹는 식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이라는 이유로 익숙한 음식을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먹어왔으니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들 먹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병원에 찾아올 때까지 자신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음식과 건강의 관계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 그리고 검진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말입니다. 이 모든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올바르게 고르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음식이 노년층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이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음식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먹는 식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건강하게 지켜줄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예전에는 밤새 일하고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포가 점점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낡은 세포를 없애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늦어지고 손상된 세포가 그대로 남아버리기도 합니다. 이 손상된 세포는 몸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세포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면역력이 강해서 조금 잘못 먹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면역의 힘이 약해지면서 몸속에서 자라는 이상 세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결국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조각, 음료 한 모금이 모두 우리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세포가 튼튼해지고 나쁜 재료를 넣으면 세포가 약해집니다. 특히 특정 음식은 세포에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거나 몸속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은 정상 세포에게는 불리하고 이상 세포에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즉, 잘못된 음식이 이상 세포가 자라기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몸속 혈관이 좁아지고 산화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짠 음식을 습관처럼 먹으면 소화기관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쌓이고 쌓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조심해도 몸의 회복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조절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변화와 면역의 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미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즐겨 먹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 식사에 햄을 올려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밥 반찬으로 소시지를 구워 먹거나 간식처럼 베이컨을 즐기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조리 시간이 짧고 맛이 강해서 가공육을 자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가공육이 우리 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육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첨가물 때문입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넣는 아질산염과 같은 성분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위장관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특정 물질이 소화기관의 점막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결국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장내 환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가공육을 먹어도 노년층은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짠맛이 강한 가공육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가공육은 맛은 강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햄이나 소시지를 식탁에서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대신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계란이나 두부, 생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도 가능하면 신선한 고기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면 햄처럼 간단하게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 먹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실천해도 몸은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위험 음식 가공육을 살펴봤습니다. 이 음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공육만큼이나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실상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맛을 내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설탕과 관련된 위험성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단 음식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아침에 빵과 커피, 점심 후에는 케이크 한 조각, 저녁에는 피곤해서 탄산음료 한 잔, 이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달콤한 맛은 분명히 우리를 잠시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달콤함이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설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과하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점점 세포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말 듣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그 결과 몸은 항상 피곤하고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속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이상 세포가 자라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정상 세포보다 이상 세포가 더 잘 자라게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설탕 과다 섭취는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당뇨를 가진 분들이 다른 질환까지 함께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설탕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음료부터 바꾸는 겁니다. 탄산음료, 단맛이 강한 커피,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마시거나 무가당 차를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밍밍해서 적응이 안 되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달라지고 단맛이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을 줄이는 겁니다. 케이크, 과자, 빵 대신에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사용하는 설탕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에 설탕을 넣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폭식하게 됩니다. 대신 조금씩 줄이고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하루 2잔 마신다면 그중 1잔만 무가당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속 혈당 조절 능력은 확실히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설탕이 노년층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설탕만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의 식탁에는 설탕 못지않게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에 튀기거나 오래 재사용한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름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이나 튀김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명절 때 부침개, 시장에서 파는 튀김, 간단한 간식으로 치킨을 드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튀김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고 한 입 먹으면 바삭한 식감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튀김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몸에는 튀김 음식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튀김 음식은 대부분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뜨겁게 달구면 그 안에서 지방이 변하면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 한번 생기면 몸은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염증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염증 반응이 오래 쌓이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염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튀김 한 접시 먹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노점이나 식당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미 기름 속에서는 산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으로 다시 튀긴 음식을 먹으면 몸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즉, 튀김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 문제를 넘어서 몸속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튀김 음식을 좋아할까요? 첫째, 바삭한 식감이 주는 만족감 때문이고, 둘째, 짭짤한 양념이 입맛을 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튀기는 대신 구워서 먹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기름을 최소화하면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예전처럼 접시 가득 먹는 대신 한두 개만 맛보는 수준으로 줄이면 몸이 받는 부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튀김을 먹을 때 신선한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기름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아쉬움이 남겠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 점점 튀김을 줄이는 게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끊으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 조금씩 줄이고 건강한 대체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오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튀김 음식과 재사용 기름이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짠 음식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들이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짠 음식이 노년층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김치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고 밥상에서 빠지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또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절임 반찬도 입맛을 돋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고 보관 기간을 늘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예전 방식 그대로 짠 음식을 습관처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짠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금은 나트륨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몸에 과하게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위 점막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위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 건강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노년층일수록 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젊을 때보다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치를 많이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짠 국을 먹고 나서 더부룩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불편함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소금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짠 음식을 좋아할까요? 그건 혀가 이미 짠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짠맛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짠맛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걸 흔히 짠맛 중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짠 음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입맛이 이미 그 수준에 맞춰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씩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줄이면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져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먹는 반찬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덜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다른 재료로 맛을 내는 겁니다. 마늘, 파, 후추 같은 향신 채소를 활용하면 소금을 줄여도 맛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국물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적은 소금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소금 섭취를 줄인 분들은 혈압이 내려가고 속 불편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짠 음식이 왜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짜 건강식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즉 잘못된 건강식품 섭취가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건강즙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텔레비전 광고나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위해서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에 45가지 이상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건강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삼즙, 배즙, 각종 열매즙이 있습니다. 자연 재료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농축 과정에서 원재료와는 전혀 다른 성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즙 형태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도 합니다. 즉,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영양제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간이나 신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오히려 장기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철분 같은 영양제를 무심코 많이 먹으면 몸속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과 장기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검사 결과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그 원인을 건강식품에서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건강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즉석으로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 즉석 건강 간식 같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포장에는 건강에 좋다는 문구가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매일 챙겨 먹다 보면 몸속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즉, 건강을 챙기겠다는 착각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본 식사를 지키는 겁니다. 영양제나 건강즙보다 제철 채소, 신선한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영양제를 먹는 겁니다. 검사 결과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때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필요한 것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즙보다는 과일 그대로, 즉석 음료보다는 집에서 끓인 국이나 반찬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꾸면 간이나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가짜 건강식품이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위험한 음식을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위험한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과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가공육, 설탕, 튀긴 음식, 짠 음식, 가짜 건강식품까지 모두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을 어떻게 대체하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건 결국 단순합니다.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그리고 균형 잡힌 단백질입니다. 먼저 채소를 보겠습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대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하루 3끼 중 최소한 2끼에는 반찬에 채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 점심에는 상추나 깻잎을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단맛이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당분과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철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시기입니다. 단, 즙이나 주스보다는 껍질째 씹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놓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운이 떨어지고 걷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에 단백질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면 몸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식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달걀찜, 시금치 무침 같은 채소 반찬을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생선 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신선한 상추나 오이를 곁들입니다. 간식으로는 케이크 대신 사과나 배 같은 제철 과일을 선택합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식단이지만 이 작은 선택이 노년기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또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끼니를 걸으면 다음 식사 때 과식을 하게 되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규칙적으로 3끼를 챙기고 너무 늦은 밤에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루 68잔 정도는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검진 결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조심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음식을 알아보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의 식탁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